새벽 5시였습니다. 인천 소래포구 시장 한쪽에서 숯불이 피어올랐습니다. 박만수는 늘 해온 대로 숯을 펼치고 철망을 올리고 양념에 재운 닭을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그의 손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이른 해를 살아온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이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늘 이 시간이지요. 만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불을 들여다봤습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지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냄새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그는 그 냄새를 싫어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이 냄새가 아들을 키웠고 등록금을 냈고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병원비는 가게를 한 채 팔아도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닭을 튀기고 새벽마다 시장에 섰습니다. 손님이 끊기지 않도록 양념 배합을 바꿔가며 맛을 지켰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남은 건 12살 아들 지우뿐이었습니다. 만수는 불을 바라보다 문득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지우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해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급히 정리하고 달려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밴 앞치마를 그대로 두르고 갔습니다. 세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서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지우는 달리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만수는 손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지우는 그 손을 잡기 직전 살짝 코를 막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스쳐 지나갈 만한 작은 몸짓이었습니다. 만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빠 옷에서 냄새 많이 나.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을 겁니다. 만수도 웃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좀 냄새 나지? 그렇게 말하고는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앞치마를 벗으며 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우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책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만 잘 되면 돼. 아빤 이 냄새로 살아도 괜찮아.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숯불 냄새가 아니라 깨끗한 사무실에서 정장을 입고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던 날 만수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아들에게, 자신에게 모든 빚을 다 갚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의대 붙었어. 이제 걱정 마.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걸려오던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그러다 2달에 한 번. 그러다가 3달로 늘어났습니다. 만수는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의사가 되어도 공부할 게 많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바쁘지. 괜찮아. 돈 보냈는데 확인하셨어요? 어.
고고, 맞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돈은 매달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그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그대로 쌓아뒀습니다. 왠지 쓰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건 아들이 자신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식 같았으니까요. 지금 이 새벽 만수는 다시 숯불 앞에 섰습니다. 닭이 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는 여전히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집게로 닭을 뒤집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간 오겠지. 그 말엔 기대보다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불을 더 지폈습니다. 장사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수지 타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만수는 앞치마에 손을 닿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지후였습니다. 반년 만의 전화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우야. 아버지, 저 봄에 결혼할 것 같아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숯불을 바라봤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만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닭을 뒤집었습니다. 기름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가가 약간 젖었지만 연기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이라는 말이 가슴 한쪽을 눌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아들이 가정을 꾸린다는 게 한편으론 기뻤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더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불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사 준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곧 올 것이었습니다. 숯불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시장 골목을 걸어 양복점으로 향했습니다. 지우한테서 날짜가 확정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 일요일 신촌의 한 식당에서 상견례를 한다고 했습니다. 만수는 살면서 양복을 맞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도 낡은 검정 정장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양복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주인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양복 하나 맞추려고요. 경사 있으세요? 네. 아들 상견례입니다. 주인은 줄자를 꺼내 만수의 어깨와 팔을 쟀습니다. 만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검게 그을린 얼굴. 양복을 입으면 조금은 달라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원단 어떠세요? 요즘 많이 찾으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걸로 하지요. 가격을 듣고 잠깐 망설였지만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돈도 쌓여 있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달력을 봤습니다. 상견례까지 2주 남았습니다. 만수는 상견례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장가간대. 그래서 상견례가 나도 번듯하게 입고 가야지.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한참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양복이 완성됐다는 연락을 받고 만수는 다시 양복점으로 갔습니다. 새 양복을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거칠었지만 옷만큼은 반듯했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주인의 말에 만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양복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무게가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양복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매는 연습을 했습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따라했습니다. 40번째쯤 되자 겨우 매듭이 완성됐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맨 자신을 봤습니다. 이제 나도 번듯하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을 만날 것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만날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착한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잘 챙겨줄 사람이면 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만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뒤척이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지후였습니다. 만수는 서둘러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바뀌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글자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만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글자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똑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한 줄뿐이었습니다. 만수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나? 상견례가 취소된 건가?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말입니다. 만수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양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숯불 냄새, 초라한 손, 구부정한 어깨, 가게 주인이라는 직업. 그 모든 게 아들에겐 감추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검게 그을린 손톱, 거친 피부, 칼에 베인 흉터들. 아무리 씻어도 기름 냄새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운동회 때 코를 막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습니다. 냄새가 싫었던 겁니다. 아빠가 싫었던 게 아니라 그 냄새가 싫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수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양복이 걸린 옷장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실 불빛이 옷장 문에 반사되어 방 안을 밝혔습니다. 그 빛이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만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상 쓸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만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지우의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오후 1시였습니다. 지금쯤 지우는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양복이 걸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양복이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그대로였습니다. 손을 뻗어 옷감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요일이지만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니, 장사가 아니더라도 불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앞치마를 챙겼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오지 말라 했는데, 그래도 가볼까? 하지만 발걸음은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상견례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 불을 지폈습니다. 숯이 타올랐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가 익숙했습니다. 만수는 닭을 꺼내 철망에 올렸습니다. 기름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후 1시가 됐습니다. 만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쯤 상견례가 시작됐을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웃고 있을까? 예비장인 장모와 인사를 나누고 있을까? 만수는 집게로 닭을 뒤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타올랐습니다. 만수는 결국 불을 껐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가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아들이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철 안은 한산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아침에 손을 씻었지만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은 검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신촌역에 내렸습니다. 지우가 보낸 주소를 따라 걸었습니다. 골목을 돌아 식당 앞에 섰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엔 청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내부가 보였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방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우 씨 부모님은 언제 오시나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분 같았습니다. 저 아버지는 오늘 못 오십니다.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왜요?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닙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상견례인데 그럴 수가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문틈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실은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없는 게 나은 부모도 있어요.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만수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비 신부로 보이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제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만수에게 쏠렸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만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우 아버지입니다라. 촛불달강정 장사합니다. 예비 장모로 보이는 여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이 좀 있었습니다. 만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비 장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만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 옆이었습니다. 지우는 만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예비 장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바쁘시다고 해서 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장사를 하신다고요? 네, 시장에서 닭강정 가게를 합니다. 아, 예비 장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묘한 변화였지만 만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비 장인은 물을 마셨습니다. 예비 신부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만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나가시지요. 만수는 끌려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우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만수를 마주 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상견례인데 아버지가 와야지. 문자 받으셨잖아요. 받았다. 그런데 왜? 지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발 제 인생 망치지 마세요. 그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만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망친다고. 네, 다 망치는 거예요. 제 결혼, 제 미래, 다요. 내가 뭘 망쳐? 아버지, 직업이, 냄새가요. 모든 게 다요. 만수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수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사라져 줄게. 지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대신
그 냄새로 내가 컸다는 건 기억해라. 만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지우가 뭐라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밟으며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만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무엇인가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웃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만수는 그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어느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만수는 손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전철역에 도착했습니다.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에 섰습니다. 몇 분 뒤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만수는 올라탔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들, 다리, 강.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후에게서 온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지웠습니다. 전철이 멈췄습니다. 소래포 구역이었습니다. 만수는 일어나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이 보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만수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숯불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도 났습니다. 그 냄새가 자신을 감쌌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불을 다시 지폈습니다. 숯이 타올랐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만수는 집게를 들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사라지는 것도 선택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 뒤에 남는 것도 있다는 걸. 불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일이 있고 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가게에 나갔습니다. 새벽 5시 불을 지폈습니다. 닭을 올렸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복도에 선 지우가 보였습니다. 제 인생 망치지 마세요.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만 있었습니다. 며칠째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통장 정리를 하려고 은행에 들렀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입금 내역 확인하셨어요. 무슨 입금이요? 5천만 원 들어왔는데요. 만수는 통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5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입금자는 박지후였습니다. 메모란에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리. 만수는 한참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리. 무엇을 정리한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 것 같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고객님, 직원이 불렀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통장을 주머니에 넣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밝았습니다. 만수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게를 정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았습니다. 70이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맞아 주었습니다. 만수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숯이 타올랐습니다. 닭을 손질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쓸 수 있을까? 쓴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리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간판 가게로 갔습니다.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시네요. 간판 하나 새로 만들고 싶습니다. 낡으셨나 보네요.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지금이랑 똑같은 걸로요. 글씨만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만순의 닭강정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만수는 골목 저편에서 간판을 봤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간판 새로 다셨네요. 좋아 보여요. 고맙습니다. 아드님 결혼식은 잘 갔다 오셨어요? 만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식당이 바빴지요. 아이고.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괜찮습니다. 잘했을 겁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갔습니다. 만수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이었습니다. 사장님, 간판 새로 달았네요. 네. 새 마음으로 시작하려고요. 보기 좋아요. 닭강정 포장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만수는 닭을 튀겼습니다.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손님이 돈을 냈습니다. 만수는 거스름 돈을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갔습니다. 만수는 불 앞에 섰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라졌다고 다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불은 꺼져도 숯은 남았습니다. 뜨거웠던 기억은 남았습니다. 그 기억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냄새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아들을 키웠습니다. 학교에 보냈습니다.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수는 집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우의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썼습니다. 돈 고맙다. 하지만 쓰지 않을 거다. 내 묵으로 남겨두마.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만수는 매일 가게에 나갔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닭을 구웠습니다.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할머니가 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뭔가 편안해 보여요. 만수는 웃었습니다. 지후랑 일이 있고 난 뒤 거울을 보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닭강정 서비스로 더 드릴게요. 아이고 됐어요. 장사하셔야지. 괜찮습니다. 받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만수는 포장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며 간판을 봤습니다. 만순의 닭강정이라는 글씨가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라지는 대신 서 있는 법을 배워야지. 그 말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만수는 가게 열쇠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시장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만수는 눈을 쓸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춥네요. 그러게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만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들어와서 좀 녹여 가세요. 가게 불빛만이 그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불은 여전히 뜨거웠고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일은 5시 됐지만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숯을 지피고 닭을 올리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허리는 더 구부러졌지만 불 앞에 서는 시간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간판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5년 전 새로 단 만순의 닭강정 글씨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단골들은 늘었습니다. 젊은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여기 맛집이래요. 그런 말을 들으며 찾아왔습니다. 만수는 묵묵히 장사를 했습니다. 지후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만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5천만 원은 그대로였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끔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잘 살고 있을까? 결혼은 잘했을까?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을 더 지폈습니다. 일하는 것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손님이 뜸했습니다. 만수는 닭을 손질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지후였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엔 그늘이 졌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구겨져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했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도 말이 없었습니다. 둘은 한참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만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강정 드릴까요? 아니요.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다시 닭을 손질했습니다. 칼질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 이혼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만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년에요. 1년 뵀어요. 힘들었겠네. 네. 다시 침묵이 왔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끝나고 광고가 나왔습니다. 만수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지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왜 왔어? 죄송해요. 아버지.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뭐가? 다요. 상견례 때도 그 이후에도 다 제 잘못이에요. 만수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랬어요. 아버지 직업을 그 냄새를 그래서 견딜 수 없대요. 사위가 그런 집안 출신인 게 매번 그걸로 싸웠어요. 지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 그때 잘못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보다 체면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렀어요.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제가 뭘 버렸는지, 아버지가 뭘 해주셨는지. 이제 알았으면 됐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냄새가 있어. 넌 그걸 지우려 했고, 난 그걸 자랑이라 착각했지.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 다 틀렸어. 냄새는 지울 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아니야. 그냥 있는 거야. 숨 쉬듯이. 만수는 일어섰습니다. 불 앞으로 갔습니다. 닭을 올렸습니다. 다시 지우가 말하려 했습니다. 만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시가 어딨냐? 지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만수는 집게로 닭을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없어. 있는 건 앞으로뿐이야. 내일 새벽에 와. 지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5시. 늦지 마. 뭘 하는데요? 양파부터 까. 그 다음엔 닭 손질 가르쳐 줄게. 만수는 지우를 봤습니다. 일 배우러 오는 거야. 용서받으러 오는 거 아니고.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울지 마. 양파 까면 어차피 울 거야. 만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지우도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가봐. 내일 보자. 네,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응. 사랑합니다.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문을 나갔습니다. 만수는 불 앞에 섰습니다. 닭이 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기름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냄새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냄새와 함께 사는 거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만수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숯이 타올랐습니다. 5시가 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가 섰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빨래한 옷이었습니다. 왔어. 네, 앞치마 저기 있어. 입어. 지우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만수는 양파 한 망을 꺼냈습니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닦아. 눈물. 나도 참아. 네, 지우가 칼을 들었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옆에서 닭을 손질했습니다. 둘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빛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지우를 봤습니다. 아들이 양파를 까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만수도 웃었습니다. 다 깠으면 이리 와. 불 지피는 법부터 가르쳐 줄게. 네, 아버지. 불이 타올랐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숯불 냄새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불 앞에 섰습니다.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둘은 그 냄새 속에서 함께 숨을 쉬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